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지금 이 프라다 버킷백에 고리가 끊어졌어요. 지금 이 부분은 D링 고리에 고리가 있고, 또 여기에 마감 고리는 붙여놨습니다. 이제 가방들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D링은 있고 요것만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실밥 있죠? 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바느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끊어진 거죠.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어디에 걸려서 끊어질 수도 있지만요, 뒤쪽을 보시면 명품들도 이렇게 만들 때 얇게 끝부분을 깎는다는 거죠. PR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두텁게 가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PR을 해주는데, PR을 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PR을 하는 거죠. 그냥 두툼하게 가면은 별로 보기에도 좋지가 않지만, 이 고리를 끼울 때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우선은 여기에 있는 실을 제거를 해줍니다. 공방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문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약품도 물어보고, 전국 여기저기에서 이제 어떤 요령들도 물어보시고 그러십니다. 이걸 그대로 살리한다는 것이죠. 약간 끝이 얇지만 약 한 몇 미리 정도만 들어가면 조금 타이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원래의 끈, 명품의 원래의 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실을 제거하고, PR이 된 부분이 이렇게 좀 그 끝이 보기 안 좋게 좀 그 너덜너덜하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부분은 좀 매끈하게 해주고, 내가 바느질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감아서, D링 고리를 감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약간만 더 밑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튼튼하겠죠, 고리 부분이.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거 없이 손님하고 다 상담을 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까먹기 전에 이걸 끼워놔야 됩니다. 단면도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릴 때 그러죠. 가방이나 뭐 복원도 마찬가지인데, 손잡이 부분에 단면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거기를 먼저 해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염색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뭐 단면이야 뭐 말할 거 없이 아주 잘 해놨어요. 누가 있는지 몰라도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타공할 점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만 넓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고리는 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은 뻑뻑하겠죠. 왜냐면 여기가 미세하지만 넓어지니까요. 이 부분이 걸어지는 부분이. 그리고 이걸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나서 이거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밀어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붙여주는 것이죠. 타공을 할 때는요,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타공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끝에서 적어도 2mm 정도 안쪽으로 타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치질이 들어갈 때 가죽이 살짝 갈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정도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디링 고리가 걸어지는 정도니까요. 이 정도로 잡았을 때 타공점이 여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자, 여기 표시해 놓은데 여기를 타공을 해줄 건데요. 여기는 공예를 하는 그 책상이라서 조금 좁아요. 워낙에 가죽이 부드럽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요, 수선을 해줄 때는 이게 대부분이 사용하는 4mm, 간격이 4mm인 치질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바느질을 짱짱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3mm로 타공을 해줘요. 제가 이거를 왜 안 쓰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4날짜리를 써도 여기 옆으로 간 바늘땀 실이 끊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2날로 하겠습니다. 실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있는 실이. 2날로 하고, 이 끝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뚫었기 때문에 약 한 2mm 정도 안쪽으로 해서 타공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고리에 걸고, 예를 들어서 이것만 따로 바느질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좀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손님들한테도 뭐 적당한 비용을 받지만 이렇게 걸고 나서 바느질을 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냥 고리가 있는, 개고리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냥 이걸 고리만 끼우고 바느질을 하면 편하죠. 나중에 이제 고리 안쪽으로 넣어줄 것을 생각을 해서 살짝 끝을 잘랐습니다. 이거는 보강을 왜 해주냐면요, 조금이라도 버티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두 겹이 이렇게 갈라지죠. 이 사이가 갈라지다 보니까 뭐 쉽게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잠시만 제가 이걸 고정을 해 놓고
건조를 해주겠습니다. 바늘에 실 끼우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먼저 바늘에 실을 끼워 주고요. 약 한 3, 4cm 잡고 실의 중간을 한번 5mm 정도 띄고 두 번, 또 5mm 정도 띄고 세 번 정도 오면은 웬만하면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끝을 잡고 쭉 당겨주죠. 당겨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이 긴 쪽을 당겨주면은 매듭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제 이런 그 타공을 했는데도 잘 안 보이거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얇은 송곳을 준비를 해둡니다. 모양을 잘 잡고 이 정도, 조금 더 안쪽으로 이 정도를 잡았죠. 이제 타공을 한 부분에서 바느질을 해주게 되는데요. 약간만 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잡아줍니다. 타공점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바느질이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여기 지금 보시기에도 참 깝깝하게 이러고 있죠. 첫 땀이 힘들어요. 자,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본드로 붙여놓으면 편할 건데. 그런데요, 여기에 본드를 붙이게 되면은 좋은 점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바느질을 해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약한 가죽에 본드까지 발라봐요. 본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힘들어요. 한 번 더 감아주는 게 아무래도 튼튼하겠죠.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고 뭐 그런 걸 누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드를 붙여놓고 바느질을 하면 편하겠죠. 편한데 이렇게 굳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님이 썼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먼저 하나 끼워 주고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드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안 좋은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또 제 일이니까요. 양 옆으로 감고 그래서 튼튼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성 걸로를 이용해서 공의 책상은요 항상 어수선해요. 이게 이제 완전히 굳으면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결 부분도 수성 본드를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은 뭐냐면 만약에 이쪽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쪽을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튼튼하게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튼튼하게 해서 신경 안 쓰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내려주고 자, 이렇게요. 튼튼하죠? 튼튼하고 약품으로 짱짱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손님이 쓰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굳혀주면은 여기에서 고정이 되고 딱 붙겠죠 이제. 자, 오늘은 그 고리를 디링이 있는 상태에서 할 때는 튼튼하게 하는 요령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그 공방이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런 요령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얇은 송곳 있죠, 필요합니다.